안녕하세요. 한국이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죠. 미 연준이 3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탓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연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때문에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2% 올리면 한국은 가계부채 이자로만 40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2022년 말에 기준금리가 대략 한 1.75에서 2.0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미 연준회의에서 얘기한 7차례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더욱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운 상황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또한 2023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2.75, 한 2.5에서 2.75 정도까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1.75, 내년에 2.5, 이 정도 보는 게 거의 맞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한국에 닥칠 아마 충격은 더욱 빨라지겠죠. 이미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1.25. 근데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중에 나오려고 하는 게 지금 7%이죠. 이러면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 뭐 시중금리가 8% 되는 건 그냥이죠. 내년에는 10% 되는 것까지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0.5%할 걸 0.25%로 조금 낮춰서 하지 않았나 라는 좀 추정도 드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높죠. 7.9%죠. 2월달에. 1월달에 7.5였고요. 계속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진 빚의 규모가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서둘러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작년하고 지금하고, 작년 12월에 전망한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금리 인상 횟수가 더 늘어나고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상한폭 또한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 또한 여파를 받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닥칠 어려움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사실상 그들이 대거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 4월에서 한 5월 정도가 되면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욱 아마 쫓기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더 이제 쫓기듯이 이제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서둘러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이 가구당 연 이자가 340만원 정도 늘어날 걸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도 있네요. 예. 뭐 결국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그 한국의 그 부채 가구들의 그 이자 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되게 당연한 얘기죠. 예. 미국이 앞으로 올해 0.25%씩 4번에서 7번, 내년에도 몇 차례 추가 인상해서 2%에서 3%까지 될 거다라고 투자은행들이 보고 있네요. 뭐 올해 특히 골드만삭스는 위원들 7명 중에 올해 7번 이상 금리 인상도 전망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로 인한 충격은 신흥국들이든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당연히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부채 가구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일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매우 높은 상황이죠. 주택담보대출 7%, 신용대출 6%, 5%, 6% 시대가 이제 곧 오죠.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기준금리가 한 1.75% 정도까지 가게 되면 과연 괜찮을까? 별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본 유출은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로 인한 어려움은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이 안 올리고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답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죠. 미국 또한 계속 내몰리고 있죠.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국 또한 똑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글로벌 긴축으로 진입할 거다라는 거죠. 가계부채가 심하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한국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뻔한 거죠. 또한 앞으로 들어서게 될 윤 정부는 철저하게 시장 위주로, 자유경쟁 위주로 기조를 내보이고 있죠. 대기업 위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걸 벌써부터 내보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서민들 정세는 더 심해질 것이고, 물가는 올라가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상황들은 더 서민들에게 더 힘들고 어렵게 쪼여들 거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더 악화될 게 뻔하다라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냥 잠시 잠깐 지난 다음에 나아지고 괜찮아질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가격이나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섰죠. 그 넘어선 수준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휴전하거나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새 지금 3주가 이제 넘었죠. 3주가 넘었고 이제 서서히 이러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물론 오늘 오후 늦게 타결이 되든 내일 타결이 되든 갑자기 될 가능성도 크죠. 근데 이로 인한 여파는 금방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국가 부도를 내면 러시아의 바다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러시아에 진출해서 판매를 했던 그런 무수히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저 모양이 되면서 러시아로부터 대거 에너지를 수입하는 서유럽들은 또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러시아 국가 부도로 인한 사태가 유럽에 미치고, 그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또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까지 온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닥칠 일인 거죠. 절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보고 그냥 잠시 잠깐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뭡니까 전쟁이 되게 싸게 살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뛰어 들어가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말장난할 정도로 매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 시리얼에서 이제 벌레가 나왔죠. 그래서 그 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죠. 근데 그 주가가 회복되는데 금방이지 않았죠. 꽤 오래 걸렸죠. 그런 일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미국이 금리가 인상하고 있다, 이런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큰 충격이라는 거죠. 큰 이슈라는 거죠. 이런 이슈가 너무 많은데도 도처에서 막 터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무뎌진 거예요. 유가가 90불 이러니까 되게 싼 것처럼, 되게 많이 내려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동안 110불, 120불, 130, 140까지 올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환율도 마찬가지죠. 환율도 1245원까지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1213원이 되니 환율이 괜찮은 것처럼 이제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좀 쉽지 않고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따져볼지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우 어렵다,
매우 충격적이다. 매우 우려스럽고 두려워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 거죠. 지금은 절대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냥 잠시 잠깐 주식 투자하는데 조금 더 활용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지금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대안으로 지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 다른 거 없죠. 근검절약하고 자신의 생업에 성실히 임해서 하루하루 잘 지내는 거. 이것 말고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